네, 어제 북한 미사일 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550k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2700km를 비행했습니다. 29분간 날아간 미사일은 북태평양에서 떨어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과거에 몇 번 있는 일이지만요. 무기화된 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번째인가 뭐 4번째가 그럴 거예요. 예전에 뭐 대포동 때도 90년대도 넘어갔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그때도 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난리가 났어요. 신칸센을 30분간 중단시켰거든요. 지하철도 중단. 네, 멈췄죠. 주민들도 피난 명령하고 휴교도 했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미사일 넘어가는데 수상한 사람이 땅 위에서. 그리고 이게 의도된 난리인 것이 발사하고 곧장 알았잖아요. 그리고 궤도 파악도 됐을 거고. 그러면 그 궤도 계산하고 대략 어디 떨어지는지도 대충 알고. 일본에 안 떨어진다는 거 안다는 거죠. 예. 뭐하러 피난을 시킵니까? 물론 뭐 과거와 다른 점은 예고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발사되자마자 알았잖아요. 예. 발사된 직후에 바로 알았다는 얘기는 미사일 포착하고 어떤 궤도를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았다는 것이고 발사 후에 10몇 분 후에 일본 상공을 휙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열차를 못 계속 중단시켜요. 이유가 없어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 이제 지금 한참 그 직전까지 학원비 가지고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 그 지지율도 반등 실제 됐고, 예. 그리고 평화 헌법도 개정하려는 아베 평생 꿈이죠. 예. 그걸 이제 북한 미사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의도적인 난리를 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아베 내각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는데 아베 총리도 어제 하루에만 3번이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예. 휴교를 왜 합니까? 수상한 사람, 방송 NHK를 통해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예. 미사일 다 지나가는데 철도가 서 있어요. 다시 돌아오나요, 미사일이? 여하간 그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도 재밌어요, 반응이. 미국의 본토는 영향이 없다. 뭐 괌은 위협이 안 된다. 괌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굳이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뭐 강력하게 뭐 대응하겠다. 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염과 분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반응이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은. 여하간 트럼프도 큰 도움을 받았죠. 예. 러시아 스캔들 얘기도 들어가 버렸고. 백인 인종주의 얘기도 이제 이걸로 덮고. 그러니까 북한, 미국, 일본 모두 자기 국내 정치 아주 잘 미사일 발사를 써먹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미 훨씬 더 긴 사정거리로 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더 짧은 거리는 당연히 쏠 수 있겠죠. 예. 그 자체로는 큰 대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제시한 미국의 조건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냐 하는 분석도 일본에서도 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분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친북이라고 합니다. 예. 당연한 분석인데 이런 걸 못하게 한 세월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네, NHK 방송은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부터 낙하까지를 생중계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 일부 학교가 휴교까지 하고 그 신간센 열차가 또 중단하기도 하고요. 주민들에겐 피난 명령까지 내려지는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미도 분석하고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분석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언론 지금까지도 아주 떠들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아침에는 거의 뭐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뭐 낮에 주로 뭐 주부 대상하는 민방 프로그램들도 주로 뭐 가벼운 화제들이 많은 와이드 쇼 같은 건데 거기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뭐 북한 미사일 이야기, 뭐 특히 이번에는 대피 훈련 이걸 정부에서도 경계령을 내려서 예. 그 대피에 관한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이제 저녁 뉴스가 되면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저녁부터 밤중까지 뉴스에서 다루겠죠. 거의 하루 종일 북한을 다룬 게 저도 일본에 한 30몇 년 있지만 이렇게까지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언론 보도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동경이나 큰 도시에 있으면 별로 긴장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데요. 근데 워낙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화제도 그렇고, 예. 관심도 신문도 호해를 돌리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은 긴장했지만 대도시의 일반 생활에는 별로 그런 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머리 위로 날아갔다는 그 홋카이도 그 지역, 예. 이쪽에서는 별로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교령도 내리고 신칸센도 서고 하니까 교통기관이 서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실제로 대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한 사람들도 많고 예. 상당한 충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이렇게 건너서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세 번째죠. 구체적으로 지금 북해도 동북 지역을 넘어간 건 세 번째인데, 예. 98년에 소위 대포동이라고 하고 2009년에도 은하 그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2번 넘어갔는데, 예. 그때는 그래도 며칠 전서부터 인공위성이니까 북한도 예고도 하고 공개도 하고, 네. 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에서 머리로 넘어갔지만은 그 일본 위로 이번에는 이제 기습적으로 특히 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고 상공을 지나고 또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발사된 건 처음이죠. 예. 이전에 2번은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예. 발사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도 이전보다는 또 대응 시스템도 많이 개발을 했지만 소위 긴급 경보 J-Alert라고 해서 네. 그 지진 대피 경보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이번에 최대한 가동을 해서 전부 피난 경보를 내렸으니까 네.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특히 그 북해도 이쪽에 지역에서는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2번은 미리 예고도 했고 또 인공위성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또 인공위성, 네. 이번엔 예고도 없었고 미사일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조금 달랐고 사람들의 긴장감도 특히 더 그 지역 홋카이도 지역에는 좀 리얼리티가 있다고 그러나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공 수백 킬로를 지나가는데 네네. 열차를 중단시키고 주민들 피난 명령까지 내린 것 이것 좀 과도하다 이런.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한 거죠. 네. 일본 내에도 과도한 반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에 있긴 있었는데 이전에 4월 달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일본 정부 더더군다나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간 거는 발사 직후에 몇 분 지난 다음에 금방 넘어간 다음인데 예. 그 다음에도 계속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혹시 떨어진 게 없는지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으니까 약간 좀 이 실체 이상으로 일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실체 이상의 또 위기감을 조성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은 현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는 이전보다 조금 덜 나오는데 예. 이전에도 있었고요. 예. 아베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이 위기감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예. 결과를 보면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고 이제 또 국회를 열면 또 추궁을 당할 건데 예. 그런 이야기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아베 총리가 계속 추진해왔던 소위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든가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논의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위기감 조성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리한 건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그런 지적들도 많고요. 그런 일본 내에서도 많습니다. 예, 그런 배경에서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약간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 조치들까지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일본은 북한은 일본을 위협하고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은 미국 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미국의 실제로 뭐 이제까지는 화성 12나 이런 중장거리도 그냥 고각 발사를 해서 실제로 한 몇천 킬로, 3천 킬로 정도는 간 적이 없는데 예.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예. 어차피 괌 쪽을 향해서 발사를 해도 히로시마나 이쪽을 넘어가게 되고 예. 또 그런데 오히려 이제 괌이나 이쪽은 너무 미국에 대한 자극이 크니까 일본 내에서의 평가도 예. 괌에 대한 발사는 하지 않고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지만 일본 그것도 또 일본 본토를 넘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자세히 보면 이 북해도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에 해협 지역을 넘어가는 식으로 발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비교적 만약에 뭐 추락 같은 것이 있어도 피해가 적을 육지 면적이 적은 쪽으로 발사를 한 것도 이쪽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북한은 뭐 그런 배려라는 계산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거니까 일본은 넘어갈 수 없지만은 예. 일본 전문가들도 몇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압박을 하면서도 일본도 흔들어서 그렇죠. 뭔가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일본 정부도 미국과 더불어서 뭔가 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 가까운 대화로 나오도록 예. 일본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대화로 나오도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도발이 있으면 오늘도 그 트럼프와 아베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절대 대화할 국면이 아니다. 강대 강으로 더 치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말씀만 좀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의 전문가들도 저도 조금 전에 일본 미디어에서 좌담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온건파들은 아닌데. 그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완전히 이 뭐 판을 깨면서 긴장을 극도로 올리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북한으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직 핵 ICBM 미사일 능력을 거의 완성시키고 과시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교섭 대화하겠다. 예. 미국의 대화 조건이 아직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그런 면에서 압박하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모색을 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예. 그런데 괌을 향한 것이 아니라든가 예. 여전히 좀 더 긴 사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0km 못 가는 정도로 했다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네. 여전히 있지 않나. 그리고 일본도 좀 그런 외교적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일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북한의 의도는 잘 모르죠.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더 격화되고, 예. 하지만 북한은 그걸 거친 다음에 다시 큰 딜을 하려고 예. 뭐 그런 계산이라고들 보여지죠.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긴장 고조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일본 와세다 대학 한국학연구소장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발사 후에 10몇 분 후에 일본 상공을 휙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열차를 못 계속 중단시켜요. 이유가 없어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 이제 지금 한참 그 직전까지 학원비 가지고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 그 지지율도 반등 실제 됐고, 예. 그리고 평화 헌법도 개정하려는 아베 평생 꿈이죠. 예. 그걸 이제 북한 미사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의도적인 난리를 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아베 내각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는데 아베 총리도 어제 하루에만 3번이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예. 신칸센을 30분간 중단시켰거든요. 지하철도 중단. 네, 멈췄죠. 예. 주민들도 피난 명령하고 휴교도 했습니다. 뭐 방송에서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미사일 넘어가는데 수상한 사람이 땅 위에서 그리고 이게 의도된 난리인 것이 발사하고 붙장 알았잖아요. 그리고 궤도 파악도 됐을 거고. 그러면 그 궤도 계산하고 대략 어디 떨어진지도 대충 알고. 일본에 안 떨어진다는 건 안다는 거죠. 예. 뭐하러 필요한 시킵니까? 예, 물론 뭐 과거와 다른 점은 예고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발사되자마자 알았잖아요. 예. 발사된 직후에 바로 알았다는 얘기는 미사일 포착하고 어떤 궤도를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알았다는 것이고 휴교를 왜 합니까? 수상한 사람 방송 NHK를 통해서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예. 미사일 다 지나가는데 철도가 서 있어요.
다시 돌아오나요, 미사일이? 여하간 그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도 재밌어요, 반응이. 미국의 본토는 영향이 없다. 뭐 괌은 위협이 안 된다. 괌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굳이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뭐 강력하게 뭐 대응하겠다. 예,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염과 분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반응이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은. 여하간 트럼프도 큰 도움을 받았죠. 예, 러시아 스캔들 얘기도 들어가 버렸고 백인 인종주의 얘기도 이제 이걸로 덮고. 그러니까 북한, 미국, 일본 모두 자기 국내 정치 아주 잘 미사일 발사를 써먹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미 훨씬 더 긴 사정거리로 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더 짧은 거리는 당연히 쏠 수 있겠죠. 예. 그 자체로는 큰 대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제시한 미국의 조건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냐 하는 분석도 일본에서도 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분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친북이라고 합니다. 예. 당연한 분석인데 이런 걸 못하게 한 세월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네, NHK방. 네, 어제 북한 미사일 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550k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2700km를 비행했습니다. 29분간 날아간 미사일은 북태평양에서 떨어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과거에 몇 번 있는 일이지만요. 무기화된 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번째인가 뭐 4번째가 그럴 거예요. 예전에 뭐 대포동 때도 90년대도 넘어갔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그때도 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 준비된 난리가 났어요.